안녕하세요. 사는 게 예술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사는 게 예술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쉬고 싶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에피소드 이제 대본을 쓰면서도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쉬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아예 각 잡고 이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회차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좀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가시죠. 예, 여러분도 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으세요? 뭐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쉬어야지. 휴가 가면 나 좀 제대로 쉬어야지. 이런 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걸 항상 미래의 어느 시점,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가야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는 내가 쉴 수가 없고 뭔가 어떤 쉼의 조건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시작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늘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 이런 느낌을 늘 가지고 삽니다. 근데 문득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늘 쉬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쉬었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는 걸까? 그리고 분명히 나는 주말도 보냈고, 그러니까 주말에 쉬었고, 뭐 가끔 연차, 여러분 같은 경우 뭐 회사를 다니시면 뭐 연차도 썼고, 그런데도 여전히 너무 피곤하고 쉬지 못했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은데요. 왜 저는,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듣는 여러분은 늘 쉬지 못했다고 느낄까요? 정말 우리가 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 휴식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휴식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혹시 뭐가 그려지세요? 저는 바로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이게 저에게 있어서 쉼의 이미지예요. 일단 무조건 바다 깔고 가야 돼. 예. 바다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별로 바다는 나한테 별로 와닿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숲속의 어떤 조용한 오두막이나 어떤 이렇게 유럽의 어떤 여행지의 벤치에 앉아 있는 나, 책 한 권, 그리고 커피 한 잔, 혹은 어떤 붉게 물든 어떤 노을 같은 거, 네, 이런 이미지들 떠오릅니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 이미지가 공통된다는 게? 우리가 이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소셜미디어, 그리고 광고, 어떤 여행 콘텐츠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쉼의 이미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습한 이미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실제로 쉬는 그 경험보다 쉰 것처럼 보이는 그 그림을 쉼의 기준으로 삼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이 제가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대체 왜 쉼이라는 것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절대로 그 그림과 똑같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몸이 편안해도 쉼이라는 그 머릿속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휴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어쩌면 인정하지 않는 걸지도 모르고요. 근데 가만히 하루를 되짚어보면 우리는 틈틈이 꽤 잘 쉬고 있어요. 창문에 환기하면서 잠깐 바깥을 볼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견이 있으니까 강아지랑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산책도 있고요. 또 밥 한 끼를 천천히 먹는 그런 시간 같은 것들.
제가 이제 반려견과 생활한 지 한 2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요즘 저는 매일 산책을 합니다. 강아지는 계속 냄새를 맡고 이렇게 탐색을 많이 하니까 되게 자주 멈춰서 쉬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도 강아지 없을 때도 동네 공원에 꽤 자주 갔는데 제가 지구랑 함께 산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까지 공원을 천천히 탐색하면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덕분에 제가 배운 게 있다면 느린 산책인 것 같아요. 천천히 이게 냄새 맡으면서 걷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순간 느꼈어요. 나 쉬고 있구나. 분명히 쉬고 있구나라는 걸 감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보통 퇴근하고 샤워하고 뭐 침대에 누워서 릴스도 보고 막 인스타도 보고 가끔 이제 넷플릭스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긴장도 풀고 호흡이 느려지고 생각도 잠깐 멈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쉼이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준이 자꾸 그걸 방해해요. 이건 진정한 휴식이 아니야. 릴스 보고 누워있는 거? 이건 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사실상 생각해보면 그냥 누워서 릴스 보고 내가 그냥 이 시간을 막 보내는 거, 이거 나 분명히 내 생각을 멈추면서 쉰 건데 이게 왜 자꾸 휴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내가 왜 이걸 인정하지 않을까? 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진짜 같은 휴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문제 제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 지점에서 모셔봐야죠. 네, 저 예술가 선배님, 네, 오늘 이번에는 사진 작가님 모셔보려고 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루이지 기리 선배님입니다. 네, 우리 이태리의 유명한 사진가 루이지 기리 선배님 1943년 1월생이십니다. 이태리의 아주 작은 도시 스칸디아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1992년 4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원래는 측량기사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출발한 그런 창작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다가 이렇게 창작기를 시작했으니까 뭐 진짜 언제 시작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기리 선배님이 활동을 시작한 1970년대는요, 흑백 사진이 진지한 예술 사진의 정석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뭐 지금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 있죠. 근데 컬러 사진은 광고나 엽서에 쓰는 좀 가벼운 매체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리 선배님은 컬러 사진의 가능성을 밀어붙인 몇 안 되는 아티스트였습니다. 1973년에 발표한 연작 아틀란테, 그리고 1978년에 코다크롬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개념 미술의 영향을 받은 우리 선배님은 풍경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는 프레임 안에 이미 존재하는 시각적 단서들 있죠. 뭐 지도, 창문, 간판, 거울, 그리고 그림속 풍경, 이런 걸 세심하게 골라내는 방식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선배님 사진은 좀 독특해요. 거대한 것을 찍지 않아요. 대신 우리 선배님이 카메라를 들이댄 것은 동네의 어떤 평범한 골목, 어느 집의 창문, 색이 바랜 간판, 창가에 놓인 화분, 그리고 여행지의 안내판 같은 그런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지나치면서도 눈여겨보지 않는 것들이었죠. 물론 지금은 그런 풍경을 찍는 사진이 굉장히 예술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선배님이 활동하던 시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 사진을 보면 어딘가 굉장히 차분하고 다정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아주 대비가 강한 그런 한낮의 빛 아래서 막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예술 작품으로 유행이었는데 우리 작가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부드러운 자연광을 기다려서 셔터를 눌렀다.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연광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몇 수십 년 전에 했던 작가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우리 기리 선배님은 종종 진짜 풍경을 묘사한 이미지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여행객들이 호숫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요. 이건 실제 호수가 아니에요. 그냥 등산 안내도에 그려진 그림을 배경으로 찍은 거죠. 굉장히 유쾌한 사진입니다. 선배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인지 아니면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인지 말이죠. 아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 그 쉼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진이라는 장르와 휴식, 이게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을 찍는다는 것, 이 행위는 없는 세상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죠. 창조가 아니라 발견이죠. 다시 말하면 사진을 찍는 건 이미 있던 풍경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기리 선배님이 한 일이 정확히 그거였어요. 새로운 골목을 어떤 세팅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골목을 자기만의 시선으로 발견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거죠. 뭐 휴식도 어쩌면 비슷한 게 아닐까요? 휴식은 없던 시간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간을 발견해내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바람을 쐬는 순간, 혹은 산책하는 순간, 밥을 느리게 먹는 순간, 그 시간은 이미 여기에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있죠. 우리가 다만 이것을 휴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작업실 겸 생활 공간이 이렇게 집이라는 공간 자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혼자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다가 부엌에서 밥 차려 먹고 이제 그런 게 저희 루틴인데, 그래서 TV 없지, 혼자 밥 먹지, 그러니까 늘 유튜브가 제 밥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밥 친구 없애기. 그래서 혼자 조용히 느리게 밥을 먹는 걸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는 게 예술이 여러분의 밥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밥 친구 없어 보니까 이게 진짜 휴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고, 그래서 요즘 꽤 오랫동안 밥 친구 없이 밥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미지가 되어버린 어떤 거창한 휴가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휴식을 충분히 누리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나눠봤어요. 근데 멋진 휴가 또한 물론 중요하죠. 저 리조트에서 쉬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 호텔 조식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어떤 순간을 놓치고 계신가요? 또 혹시 이미 쉬고 있는데도 안 쉬었다, 나 진짜 못 쉬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순간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내가 놓치고 있었던 순간을 다르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나가는 게 8월 5일인데요. 제가 오는 8월 11일 줌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네, 한겨레에서 운영하는 줌 클래스인데요. 물론 지금 거의 마감 임박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신청을 좀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신촌 캠퍼스까지 오시는 게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은 이 줌 클래스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